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자, 오늘은 박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학기 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학기 중에 배웠던 홍계월전과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영웅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여성 영웅인 박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역사적 배경이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우리나라는 두 개의 양난, 자, 큰 난을 겪게 되죠. 우선 1592년에 있었던 어떤 난이죠? 그쵸.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나 뭐 작품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선 알아봤으니 이제 이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득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득춘이라고 하는 사람 이상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괄호명은 직위명이다 혹은 벼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득춘이라는 사람과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공 따단 자 누구냐면 이시백입니다. 자, 우리 이시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는 할 건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엄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고 자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시백의 짝꿍 바로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산에 거주했던 박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 정확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처사는 뭐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나와요. 뭐 약간 우선 느낌이 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친하냐면 우리의 이상공과 박처사가 둘이 또 친합니다. 자, 금강산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했고 방금 말했지만 우리의 박처사는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막 이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둘이 사실은 또 친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박처사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이 바로 누구냐면 박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싶은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작품을 보거나 했을 때 우리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뭐 남자의 이름은 이렇게 이시백이라고 나오지만 이 여자는 그 박처녀, 박씨 부인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에 아마도 여성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 않았을까. 뭐 여성의 이름을 밝히는 게 사실은 이 작품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은 또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밝히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처사에겐 딸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름은 그냥 박처녀라고 해 두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래요. 그래서 박처녀가 있습니다. 오늘의 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박씨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득춘과 박처사는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득춘에게 아들이 있고 박처사에게 딸이 있다 보니까 이 둘이 얘기를 하죠. 우리 두 아이들 결혼을 시킵시다. 옛날에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뭐 거의 그런 식이었죠. 부모들끼리 사실은 친하거나 하면 아이들의 그런 혼인을 약속해 버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뭐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었었어요. 예, 그런 건 이제 시대와 관련하여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이시백과 박처녀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버지로 인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트 뿅 해놨어요. 자, 우리 이시백은요, 박처녀랑 결혼을 했는데요. 어머나, 결혼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자, 뭐라고 못생기게 나와 있는지 제가 그 원문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처녀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는 메뚜기 같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같고, 코와 입은 한 대 다 있고, 입은 너무 커서 주먹이 2개나 드나들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무지하게 못생긴 추녀임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댁이 보고서는 깜짝 놀래요. 뭐야, 이런 여자가 내 와이프라고? 내 마누라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박처녀랑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박처녀와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네,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뭐야, 외모지상주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박처녀는요, 결혼을 해서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면요, 여기 밑에 나옵니다. 자, 피화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은거, 자, 숨어 지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화당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요, 화를 피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화를 피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화당에 은거하면서 지내는데요. 이럴 때 이제 유일하게 박처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박씨 부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박씨 부인이 이 거주하는 이 곳에서 유일하게 박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박씨의 그 몸종인, 여기 나오나요? 그런 애, 개화. 자, 시비 혹은 몸종이라고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박씨의 그런 모습을 그 비범함이라든지 뭐 용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박씨 부인의 몸종인 개화밖에 없습니다. 개화가 무지하게 마음 아파하고 안쓰러워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이 작품에 엄청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득춘의 부인, 즉 이상궁 이시백의 엄마인 이 부인, 사실은 이제 박씨 부인, 즉 요 박씨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이 시어머니가 못생겼다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뭐 못생긴 게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오늘날에는 뭐 이제 의느님의 힘을 빌릴 수도 있어요. 뭐 성향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조선시대고 그 시기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러한 시련과 고난에 뭔가 그런 일일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못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은 박씨 부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누가요? 시어머니가요. 자, 그래요. 이시백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박씨 부인을 멀리하고 심지어 시어머니도 못생겼다고 박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또 박씨 부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득춘이요. 자, 이 상공만은 박씨 부인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이 외로운 시댁 생활에서 그래도 알아봐주는 사람은 이상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이제 우리의 박씨 부인은요, 이시백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또 이시백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는요, 이제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박씨 부인이 꿈을 꾸게 돼요.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속에 무슨 연적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연적을 그냥 꿈을 꿨는데 사실은 그 연적을 꿈만 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연적이 이제 정말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시백에게 직접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개화를 통해서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집의 몸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박씨 부인의 시종이라고 했는데 개화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요. 누구한테? 이제 이시백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연적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시백이 다 멋지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게 돼가지고요. 한림 학사라고 하는 이제 학문과 관련되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파티도 열고 그래요. 장원급제 했으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에서는. 그런데도 역시 그때 우리의 박씨 부인은 얼굴도 못 내밀어요. 피화당해서 그냥 은거하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잘 돼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 막 잔치 열고 막 이러는데, 못생겼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서글프고 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박씨 부인은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지몽도 꾸지만 굉장히 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인 이상공에게 옷을 막 하루 만에 뚝딱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 우리의 박씨 부인이, 그냥,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냥 인물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썼어요? 그쵸? 벼루, 붓하고 벼루, 먹, 요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실 글을 쓰지 않았나요? 막 지금처럼 뭐 샤프가 있거나 볼펜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과 벼루와 먹과 얘네들은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벼루에다가 먹을 갈 때 쓰는 그 물을 담아두는 그릇 있어요. 물그릇. 그것을 바로 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20액은 장원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요. 승승장구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임경옥 장군. 와, 이 실존 인물인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시백도 사실은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시백과 임경업 장군 둘 다 실존 인물로 나와요.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서는 우리의 중요한 또 주인공 박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녀였던 우리의 박씨 부인은요, 3년 뒤 허물을 벗게 됩니다. 애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박씨 부인은요, 그동안에 애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냐면, 뭐, 액막이 무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도 하나 있었는데요.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약간의 이제 뭐 불운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 뛰어난 박씨 부인이 가지고 있던 흠결, 결점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못생긴 거였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군을 3년 뒤에 야, 뱀도 아닌데 허물을 벗게 됨으로써요. 이걸 딱 벗는 순간 갑자기 미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요, 누가 알려주게 되냐면 중간 내용을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박처사, 즉 박씨 부인의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너의 애군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허물을 벗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줘가지고요, 허물을 벗으니까 바로 미녀가 돼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미녀가 되니까요, 우리의 이시백이 어떻게 하냐. 아, 그동안 내가 너 못생겼다고 박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면서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너 이렇게 예쁜 사람인 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빼먹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자, 우리의 박씨 부인은 비범한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불운, 애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시백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임경업 장군과 가달국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물리치게 되면서 병조판서라고 하는 이런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나라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의 역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참 우리나라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러하고요. 우리나라 역사책이 두꺼워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냐. 우리의 한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실 대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인데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또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다라는 건 사실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또 사실은 우리가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또 섬기던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뭐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머리를 조아렸던 나라잖아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고 갔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던, 그렇죠. 자,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뭐 용감한 형제가 아니에요. 그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이 두 형제인데요. 용골대, 용울대. 제가 왜 용감한 형제라고 얘기했냐. 실제로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그 뭐 음악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용씨거든요, 용씨. 그래서 내가 용감한 형제도 아니고 얘네들 뭐야? 막 지금 이랬는데 용골대와 용울대 이 형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씨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저기 다 알려지게 되고 비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되고서는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박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디에 오게 되냐면, 피화당, 이 앞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화당, 아까도 뭐라고 했었죠? 화를 피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우리의 박씨 부인이 통쾌하게 다 싹 물리쳐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용 올 때는요. 개화가 처단하게 돼요. 우리의 개화 누구였죠? 박씨 부인의 시입이 몸종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우리의 개화도 겁나 또 용감하고 용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싹 죽여버리고서는요. 없애버려요. 너무 멋있어. 지금 너무 멋진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개화가 용 울 때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골대가 딱 나와가지고 뭐 여기 사는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멋있는 척하면서 박씨를 찾아오는데요. 박씨가 썩 물러가라 하면서 막 뭘 하냐면 뭐 부채를 이렇게 붙였는데 막 불이 붙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타 죽고 그러니까 용골대의 부하들이겠죠? 뭐 그리고 뭐 나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라고요? 여기에 심어놓은 집 앞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막 갑자기 군사가 돼가지고 막 이들의 그 용골대의 부하들을 다 막 이렇게 처단을 하게 되고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박씨 부인 너무 멋진 언니예요. 예, 이 언니도 너무 멋진 언니고 그 옆에 있는 개화도 역시 멋진 언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골대는 박씨가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을 싹 베어버려요. 우와, 멋지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큰 난리에 결국 누가 우리의 박씨 부인이 싹 다 이겨버리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결국에는 이시백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시백도 어떻게 해요? 나중엔 우의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큰 난에 공을 세운 우리의 박씨 부인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충렬 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 둘이서 뭐 국가도 구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내용 정리는 다 끝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끝났나요? 이 내용은 이제 한국사 시간을 좀 더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렇게 병자호란 대패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죽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은 또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때의 왕이 인조였던 거 아시죠? 네, 그쵸. 우리나라의 무능한 왕이라고 하면 좀 떠올려야 되는 왕이 누가 있냐면 선조와 인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인조가 먼저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쵸. 자,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써있지만요. 1636년 12월에 청태종이 20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 즉 조선을 침략해서 병자호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때의 왕이었던 인조는요. 남한산성에 들어가가지고 군사를 모으게 하는 한편 명나라에게도 이제 군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이 고립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세가 불리해지자 인조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사건인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항복하게 됨으로써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요. 삼전도의 굴욕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에서 겪은 굴욕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아마 이런 내용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삼배구 고드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번 무릎을 꿇고 3배. 자, 3번 무릎을 꿇고 고듀레라고 하는 거 9번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해서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였냐면요. 그 청나라 황제에게, 즉 청나라의 왕에게 우리 조선의 왕인 인조가 이제 바닥에 꿇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겠죠. 되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우리는 병자호란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그 능력이 뛰어난 박씨 부인, 여성 영웅인 박씨 부인이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주고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걸 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긴 것만 봐도 어떻다라고 알 수 있냐면 보상 심리를 담은 작품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졌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라도 이겨주고 아주 신나게 이겨주었으니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 통쾌해. 그래. 작품으로만이라도 우리가 복수를 했어. 너무 좋아. 뭐 이런 마음을 좀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박씨 부인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대기적 구성이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하면은 5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 기이한 출생. 근데 기이한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비범한 능력이 있죠. 뭐 예지몽을 꾼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지몽뿐만 아니라 예지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용맹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웅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박씨 부인에게 있었던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그쵸. 여기 나오죠. 즉 애군이라고 하면서 되게 못생긴 여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불운이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허물을 벗고 나니 미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박씨 부인에게는 시련과 고난이었다. 그리고 뭐 주변부에 또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싫어하고 또 이시백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시련과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이 작품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에는 또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불안정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력자의 도움을 얻게 됐는데 그 조력자가 누구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쵸. 이 허물 벗으라고 알려준 아마 아버지 박처사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나서요. 어떻게 나라도 구하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뻐져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업적 달성이구나. 우선 업적 달성이라고 할 때에는 가정의 화목함보다는 우리나라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업적 달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성의 몸으로 사실은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우리의 박씨 부인은 충렬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시백은 우의정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한번 또 얘기했었던 그 홍계열전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여성 군담 소설이라는 말 한 번 한 적 있어요. 군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군담 소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또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박시전의 내용을 다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 연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올렸어요. 사실 이 수업을요, 한 며칠 전부터 찍었는데요. 또 이렇게 검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는 좀 늦어졌습니다. 네, 오늘 또 보충한 내용도 좀 있고 해가지고 업로드는 좀 늦어졌는데요. 예, 여러분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또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남은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다가 우리 새 학기 되면 예,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다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